여러분, 우리가 앱에서 버튼 하나를 딱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 화면 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거대한 데이터 창고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1초도 안 돼서 쏙쏙 찾아내다니, 이거 완전 마법 같지 않나요? 사실 이건 마법이 아니고요. 아주 영리하게 짜인 하나의 비밀 계획 덕분입니다. 자, 오늘 그 비밀 계획의 설계도를 한번 같이 뜯어보시죠. 모든 탐정 이야기가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의 미스터리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언뜻 보면 정말 똑 닮은 거의 쌍둥이 같은 두 개의 데이터 요청, 그러니까 쿼리가 오늘의 사건 파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비행기 정보를 달라는 요청이에요. 왼쪽은 미국 US에서 출발하는 비행편을 찾아달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체코 CZ에서 출발하는 비행편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딱 한 글자, 나라 코드만 다르죠? 진짜 완전 복붙한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 쌍둥이 같은 요청을 처리하는데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도를 줬는데 한 명은 고속도로로 가고 다른 한 명은 국도로 가는 격이랄까요? 대체 왜 데이터베이스는 이 똑같은 요청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미스터리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미국 항공편 찾아줘 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 요청을 받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그 정보를 찾을지 혼자서 머리를 싸매고 전력을 짜는 그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전략, 그걸 바로 실행 계획, execution plan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그리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이렇게 똑똑한 지도는 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자,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브레인, 바로 쿼리 최적화기, 영어로는 옵티마이저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이 최적화기의 임무는 아주 명확해요. 주어진 논리적 계획을 구현하는 최상의 물리적 계획을 수립한다. 좀 딱딱하게 들리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거 해줘 하고 던진 추상적인 요구사항을 실제로 컴퓨터가 가장 빠르고 싸게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 지시서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할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GPS,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적화기는 마치 수많은 길 중에서 지금 이 시간 교통체증은 어디가 심하고 어디가 뻥 뚫려 있는지, 즉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싹 파악해서 최적의 경로를 딱 찔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보통 이런 4단계 과정을 거쳐요. 첫째, 일단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머릿속에 쫙 그려봅니다. 둘째, 각 경로마다 어떤 기술을 쓸 수 있을지 따져보고요. 셋째, 각각의 경로를 조합했을 때 시간이나 비용이 얼마나 들지 코스트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계산 결과를 보고 가장 싼, 가장 효율적인 계획 하나를 최종적으로 픽하는 거죠. 좋아요. 이론은 잊지 마고, 그래서 그 비밀 계획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진짜 탐정이 되어서 실행 계획이라는 암호문을 한번 해독해 봅시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실행 계획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데이터라는 원재료가 어떤 테이블에서 출발해서 어떤 공정을 거쳐서 최종 결과물로 만들어지는지 그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죠. 진짜 공장의 생산 라인 도면 같지 않나요? 이걸 텍스트로 보면 꼭 나무처럼 생겼는데요. 읽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제일 안쪽, 가장 들여쓰기가 많이 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읽으면 돼요.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잎사귀에서부터 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제 무기는 다 갖추어졌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지식을 들고 드디어 처음에 그 미스테리를 해결하러 가보죠. 미국행 비행기랑 체코행 비행기, 대체 데이터베이스는 왜 이 둘을 차별 대우했던 걸까요? 와, 이거 보세요. 드디어 범인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예요. 왼쪽 미국 쿼리를 보세요. 시퀀셜 스캔이라는 방법을 썼죠. 이건 뭐냐면 그냥 책을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무식하게 다 넘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체코 쿼리는 인덱스 스캔을 썼네요. 이건 책 맨 뒤에 있는 찾아보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단어가 있는 페이지만 딱 펼쳐보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정말 완전히 다른 전략을 쓴 겁니다. 최적화기가 예상한 미국 관련 데이터 건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4만 4천 건이 넘습니다. 14만 건이요. 이러니까 이럴 바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게 차라리 빠르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체코는요? 고작 1000건 남짓입니다. 와, 14만 대 1000. 이 어마어마한 차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스터리를 푸는 마지막 열쇠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나라별 공항 개수를 보여주는 건데 최적화기는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나라의 공항이 많고 적은지 데이터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정리해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은 공항이 너무 많으니까 찾아보기를 뒤적이는 것보다 그냥 책 전체를 한번 쓱 훑는 게 낫다고 본 거고요. 반면에 체코는 공항이 몇 개 없으니까 굳이 책 전체를 볼 필요 없이 찾아보기를 이용해서 딱 필요한 페이지만 찾아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이 최적화기라는 녀석, 데이터의 양과 분포를 보고 그때그때 다른 전략을 꺼내드는 엄청난 스마트함을 보여준 겁니다. 자,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걸까요? 이 보이지 않는 똑똑한 과정이 우리 삶에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앱들 검색 한번 하면 1초도 안 돼서 결과가 쫙 뜨잖아요. 그게 다 이 똑똑한 최적화기 덕분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터치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저 뒤편에서는 이 최적화기가 묵묵히 정말 말도 안 되게 복잡한 계산을 수백만 번씩 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쾌적함을 느끼는 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입니다. 물론 이 최적화기가 무슨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에요. 유명한 통계학자 조지 박스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모델은 틀렸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유용하다. 최적화기도 결국은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엉뚱한 길을 선택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주죠. 오늘 우리가 엿본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 스크롤하고 클릭하는 그 화면 뒤에는요, 데이터를 읽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이런 보이지 않는 지능들이 정말 빼곡하게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똑똑한 결정들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세상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